네.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샘표식품인데요. 어떤 거요? 샘표식품. 샘표식품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5만 원에 20%인데 이거 네. 본전이 안 가서 어떻게 하지? 네, 본전에 안 가요? 또 곡물가 내려간다니 어떻게 팔아야 할지 모르겠네. 일단 곡물가가 좀 내려가는 거는요, 뭐 사실 우크라이나에서 수출 다시 한번 이렇게 뭐 열릴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감들이 형성되다 보니까 뭐 떨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어찌됐든 지금 세계적인 식량난은요, 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뭐 우크라이나가 지금 밀 뭐 이렇게 다시 수출한다 이런 걸 한다 하더라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좀 이상기후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이게 뭐 무역의 문제도 있지만은 생산 자체가 좀 차질이 생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식량에 대한 위태로움과 위험도가 높아지게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많은 국가들이 야, 난 수출 안 할래. 이거 지금 수출량 줄일 수밖에 없겠다. 야, 한국 너희 국민들 먹어 살리는 것보다 지금 우리나라 국민이 죽겠는데 하면서 안 팔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비축해 놓으려고 하고. 그러면은 이 식량난에 대한 문제는 사실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라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문제예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볼 때, 자 보세요. 장기적으로 볼 때 샘표든 뭐든 간에 싸게 들고 있는 사람이 좀 더 마음이 편할까요? 비싸게 들고 있는 사람이 마음이 편할까요? 비싸게 들고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편할까요? 장기로 보고 가져갈 때? 괜찮아지. 편해요. 저는 싸게 산 사람들도 편할 것 같은데요. 시청자님 지금 이거 샘표식품을 5만 원에 사가지고 불편하신 거 아니세요? 만약에 5천 원에 샀으면 행복하지 않을까요? 지금도 수익인데. 네, 너무 고점에 사가지고. 네, 불편해서. 맞아요. 비싸게 산 사람 마음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식량이 어떨 것이다라는 거 분석한 것까지는 좋은데, 그러면 식량주 아무 때나 사야지가 아니라 그러면 식량주를 싸게 사야 되겠다라고 바뀌어야 그게 우리가 말하는 올바른 투자이고 좋은 투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가가 비싸면 안 사고 쌀 때까지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한데, 우리 주식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지금 내 계좌에 종목이 안 들어가 있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친다. 난 투자를 하고 있지 않아. 이라는 착각을 하고 계세요. 네. 현금 들고 있는 것도 그 좋은 기회를 기다리기 위해서 기다린다는 것 자체가 투자라는 생각을 잘 못해요. 낚시도 뭐 넣었다가 막 바로 물고기 건지는 게 아니라 기다리잖아요. 그죠? 네. 사냥도 사냥 가가지고 무조건 막 다 쏴 죽이는 게 아니라 사냥감을 기다리잖아요. 모든 게 기다림이라는 게 있는데 주식만 안 기다려요. 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태도만 조금 있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식량 가격이 저는 앞으로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식량 가격은 계속 올라갈 거고, 식량 문제 때문에 국가 무역 뭐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생길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식량 관련주는 무조건 싸게 많이 그냥 들고 있는 게 최고인 거예요. 어차피 올라갈 기업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럼 샘표식품이라고 하는 이 기업은 어떤 기업인가? 품절주라서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기업이에요. 급등도 나오고 급락도 나오고 계속 변동을 할 거예요. 그래서 식량 관련주에 투자를 하고 싶으시다면 사실 이 기업은 별로 올바른 기업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기업은요, 밑으로 한 3만 원까지 내려가면 다시 올라갈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3만 원이나 뭐 한 2만 5천 원까지 혹여나 밀리면 비중 30%까지 늘려버리시는 걸 추천드려 보도록 할게요. 매수가 낮추고 더 많이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저기서는 추가 매수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기다렸다가 튀어 오르면은 뭐 목표가 정하지 마시고 수익이 나면은 뭐 10%든 15%든 20%든 수익을 빨리 챙겨 나오는 게 맞아요, 이 기업은. 그럼 기다려봐야 되겠는데 올라갈까요? 예, 저는 기다리는 게 맞다 생각이 들고, 이 식량 관련주 투자하시는 분들 모든 분들께 제가 충고하고 싶은 말은요, 식량 관련주는 진짜 앞으로 10년, 20년 바라보고 계속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하면서 수익을 몇 번, 몇십 번, 몇백 번을 챙겨 먹어야 되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싸게 사야 돼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알겠습니다. 전략을 다시 한번 수정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홀려서 사시면 안 돼요.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네네, 감사합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현대중공업 네. 13만 8천 원에 10%요. 일단 이 기업은 참 뭐라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기업이 왜 사셨는지 저 잘 모르겠어요. 조선주 기자재 그래서 이익률도 높고 해가 높아지고 해서. 그렇다고요? 그렇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좀만 생각해보면 그거 아닐 것 같은데요. 너무 그렇다는 말만 믿으신 거 아니에요? 네. 네, 생각 한번 해보면은 지금 이제 배라고 하는 이 사업이요, 실질적으로 효율이 좋은가 하면요, 이거 우리나라 저가 수주가 많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돈 안 되는 수주 양만 많아진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저가 수주라는 게 박리담회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박리담회를 하겠다.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어떤 국가냐라고 하면요. 해외에서 야 너희 인건비 싸잖아. 야 너희 그 기자재도 주변에 아시아권에 지금 싸게 뭐 많이 이렇게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중국에 싸게 사올 수 있잖아. 그러니까 너희가 싸게 만들어서 우리한테 좀 팔아주면 안 돼? 라고 하는 쪽으로 조선업이 큰 거예요. 네. 그 예전에 그 현대 정주영 회장이 그 외국에 나가가지고 그렇게 수주를 받아온 거잖아요. 와 우리가 배 만들어 줄게 이렇게 해가지고요. 네네. 근데 그런 식으로 커왔던 산업인데 이 커왔던 산업이 잠시 힘들어진 게 이제 중국에서 이제 우리가 만들게가 돼버리다 보니까 힘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저가 수주를 굉장히 많이 받아오기 시작을 했는데 저가 수주를 받아와가지고 수주량 자체는 굉장히 많아진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박리담화의 가장 큰 문제가 한 개 팔았을 때 마진을 많이 안 남기는 구조였는데 인건비가 올라가고 원자재 가격 올라가고 세금 올라가고 이래버리면 마진이 남을까 안 남을까요? 안 남아요. 안 남아요. 그러니까 지금 조선주 투자하는 사람들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이렇게 투자를 비싸게 좀 적자가 나고 엉망진창인 이런 기업들을 왜 사지?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해외 플랜트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지금 기자재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마진 안 남을 텐데요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지금 주가만 비싼 상태라는 거예요. 이거는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산업의 구조가 완전히 변화가 되지 않는 이상을 아직까지 조선주의 호황은 먼 이야기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괜히 축배만 먼저 터트려버렸는데 실제로 이제 축제가 열리는 것은 한참 뒤였던 거죠. 그러니까 샴페인 김 빠지고 케이크 녹아버리고 엉망진창이 될 거라는 거예요. 판만 먼저 벌려놓고 축제는 아직 안 열린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걸 이렇게 비싸게 사셨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조선주가 저 2017년, 16년도에는 이렇게까지 무시당하지 않는다. 국가에서 살리는 신용을 한번 할 것이다 생각을 해서 조선주 추천을 많이 했었어요. 16년도, 17년도, 18년도까지는요. 근데 그 이후로 주가가 올라가고 난 다음에 쳐다도 보지 마라 라고 말씀 많이 드리거든요. 다시 빠질 때까지는 안 돼요. 다시 빠지면 살릴 산업이기 때문에 또 올라올 거예요. 근데 지금 시청자님은 여기서부터 빠졌다가 올라오는 걸 기다리는 건 별로 좋지 않잖아요. 이왕이면은 안 물리고 기다리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단기적으로 보고 빨리 이렇게 변동이 있을 때 본전 정리하시거나 약수익권 14만 원, 15만 원대 그냥 빨리 정리하시고 장기적인 투자보다는 단기 관점으로 빨리 정리하신 다음에 장기 관점으로는 얘가 충분히 빠지면 그때 고민 한번 해보자는 전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산업적인 그런 구조의 변화가 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그 점 참고하셔가지고 저는 대응하시길 바라겠고 이거 14만 원 이상대에서 빠르게 정리하자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대호 AL 2,250원에 30% 가지고 있거든요. 대호 AL요? 예. 250원에 30%요. 250원에 30%요. 예. 사신 지 얼마 안 되셨네요. 예. 사신 이유는요? 바닥 온 것 같아서 샀는데 계속 행보하고 있네요. 조금 빠지고. 제가 그 시황 설명해 드리는 거 한 번씩 보세요. 아니, 보시죠? 요즘에 일하느라고 못 봤어요. 네. 저는 아직 시장 바닥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예. 이게 대호 AL도 이 기업적인 부분에서 뭐 나빠서 뭐 떨어졌다라는 느낌보다도 사실 지수가 빠지면서 같이 빠진 영향이 좀 크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지수가 바닥을 잡지 않는 이상 얘는 아직까지도 바닥을 잡지 않았다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더군다나 이 바닥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그냥 가격만 보고 내가 자꾸 바닥이라고 보고 싶은 확증 편향이라고 해요. 사람은 보고 싶은 걸 보고 듣고 싶은 걸 듣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바닥일 거라고 생각하는 건데 객관적으로 우리가 그냥 그림을 좀 볼 줄 안다면 그림 모양새만 본다면 이게 바닥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어요. 지금 내리막인가요? 오르막인가요? 주가가 최근 지금 TV 못 보시고 계시나요 지금? 예. 내리막. 네, 내리막이에요. 그럼 내리막이라는 것은 여기가 바닥일 수도 있지만 이 내리막이 이어진다면 바닥이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아직 경사가 이렇게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사가 완만해지면서 바닥을 잡는 그런 흐름을 봐야 돼요. 그런 걸 우리가 차트 공부하면 원형 바닥이라고 좀 많이 부르거든요. 최소 원형 바닥의 모양새로 이렇게 기울기가 내려가다가 이렇게 슬 올라가는 그런 느낌을 받았을 때 우리 그 올림픽 같은 거 보면 스키 점프 하잖아요. 예. 스키 점프가 쭉 내려가고 있을 때는 끝까지 내려가다가 점프하기 전에 그 슬로프가 어떻게 됩니까? 살짝 위로 싹 꺾이면서 점프가 되잖아요. 예. 그런 느낌이 왔을 때 우리는 바닥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건데 지금은 그런 느낌 전혀 없는데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바닥인 줄 알고 샀는데 지금 떨어지니까 괴롭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사신 거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리 자체가 그런 건데 이거는 사실은 시청자님이 판단을 잘못하신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요. 결국 이거는 바닥을 아직까지 잡은 상태는 아닌 걸로 보여지고요. 제 예상대로 만약에 시장이 바닥이 아니고 또 떨어지게 된다면 요거는 2,000원 깨고가 또 내려갑니다.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바닥이 아닌데 들어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들어가지 말고 좀 기다리는 게 어떻겠냐라는 시황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서 혹여나 반등 나오게 되면 2,300원대 매도하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장기적으로 조금 보시게 된다면은 밑으로 내려간다 하더라도 사실은 뭐 1,600원대 이렇게까지 내려가더라도 올라올 가능성은 높아요. 시장이 바닥 잡고 난다. 이번 하락의 흐름이 나오게 되면 이번에 바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지금이 아닌 거지. 어쨌든 다음 모양새가 만들어지면 거기가 바닥일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지나면 다시 상승세 나와서 아마 3,000원대까지 이상은 아마 올라가 줄 가능성이 높아요. 시간을 두고 본다면요. 대신에 굳이 지금부터 사서 물렸다가 기다리는 게 아니라 현금 들고 기다렸다가 싸게 사서 올라가는 걸 즐기는 게 더 낫지 않았냐라는 전략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저는 이거 반등 나오면 빨리 본전에서 비중 줄이시는 걸 추천드려보고 뭐 반등 안 나와주면 물려도 괜찮아요.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1,600원까지 홀딩해보자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